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저는 바이어의 팽정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이제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라는 책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브랜딩이 어떤 건지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요즘에 퍼스널 컬러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는 '아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미지 브랜딩에 대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컨설팅과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저 같은 일을 하시는 이제 전국의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있을 거예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분들이 광주 지역이라든가 이제 전남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국에 계시는데 그분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협회 거기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유튜브 채널 팽 대표의 이제 퍼스널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 시기마다 좀 적정한 주제들을 잡아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어서 이제 그 채널 통해서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가 이제 올 3월에 출간이 됐는데요. 제목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인생을 뭐 그까지 컬러 하나로 바꿀 수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제 얘기가 제 인생이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면서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거나 이게 자극적으로 책 제목을 뽑은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출산이나 육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참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퍼스널 컬러를 접하게 됐고 그 퍼스널 컬러를 하면서부터 제가 저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바꾼다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거창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의 인생의 전반기와 인생의 후반기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게 제가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을 하면서 또 저한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가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요. 처음에 책을 내자라고 했을 때 그 책도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 오셨던 그 김영사의 이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님이 컨설팅 하실 때는 얘기를 안 하시더니 컨설팅 끝나고 나서 대표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출판사의 이사인데 이제 대표님 책을 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우 제가 무슨 책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라고 이제 고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났던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또 제가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고 나서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세 가지 단어가 모인 거잖아요. 과연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요즘에 퍼스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사회생활 대면 그런 것들을 많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은요. 요즘에 혹시 MBTI 그런 것도 해 보셨을까요? MBTI가 내 자신의 성향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을 썼어.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좋아.'라고 해서 쓰셨다면 이제는 '나는 근데 진짜 무슨 색이 어울릴까? 나는 어떤 색 컬러를 입어야 될까?' 이제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은요. 이 세 가지 진짜 나다운 거는 뭐냐면 세 가지가 일치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인가? 리얼리티. 내 자신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성장했고 몇 살이고 어떤 사람이야. 확실한 내가 있죠. 그게 리얼리티의 나일 거고요. 그다음에는 뭐죠? 아이덴티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그다음에 이미지. 나를 표현하는 페르소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장님은요. 네, 청장님은 우리 포병학교 교장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강직한 이미지를 보시는 거고요. 우리 학교장님은 그럼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남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아, 학교장님은 이런 이미지시다.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으세요? 군인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 모습들이 일치하시는 게 맞으시죠? 보시면 강직하다, 군인다운 모습, 또 진짜 실제로 군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됐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고 나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에 맞게끔 연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랬을 때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 나의 매력을 발현하셔야지 굳이 없는 거를 끌어들여서 하시려고 하면 그게 부조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어떤 이미지신가요? 네, 세련된 이미지. 네. 저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세요? 스마트한데 스마트하고 세련되다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이미지로 지금 봐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는 너무너무 귀여운 또 막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어떨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의 특징에 맞춰서 나를 연출해야지 굳이 저한테 지금 귀여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래 만나다 보면 팽 대표 의외로 귀여운 면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딱 봤을 때 사실은 귀여운 이미지라던가 이제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없는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게 나다운 모습을 표현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게 퍼스널이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지가 뭐죠? 네? 남이 나를 보는 모습. 그게 이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미지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갈까요? 물론 오래 만나다 보면은 이미지에 또 우리가 연륜이 생기다 보면 저런 이미지의 사람은 뭐 인품이 좋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지는 그냥 보여지는 형상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맹점이고요. 또 이미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요. 오른쪽에 메리 스트립 어떤 이미지로 보이세요? 굉장히 강하고 뭔가 카리스마 있고 전문직 여성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인다면 이 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부? 네, 좀 뭔가 따뜻한. 내가 만약에 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저녁을 제대로 얻어먹고 싶으면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찾게 될 거고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조언을 얻고 싶다면 이분보다는 이런 분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그런 가정 주부신데 오늘만 때 빼고 광내고 옷을 저렇게 입고 계실 수 있는 거고요. 잘 나가는 CEO인데 오늘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밥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 메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로 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만 더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일단 보면 이렇게 한국어가 아닌 거 써 있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게 생수병 하나 들고 있고요. 찐빵 하나 들고 있습니다. 누구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일용직 근로자. 네, 또 택배 기사. 네, 보세요. 그냥 뭐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고 잘생기지 않은 그를 떠나서 딱 봤을 때 정말 무슨 요새 배달 기사라던가 일용직 노동자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분의 전체 사진을 보면 요 모습이에요. 얼굴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 모습에서는 뭘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일용직 노동자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이분이 북경대학 최연소 수학학자래요. 그래서 수학 천재고 스탠포드나 유수의 대학에서 굉장히 스카웃하고자 하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분인데 지나가다가 학교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분이 대학 교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모는요. 정말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이 사람이 뭘 잘할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드러내는 단서가 되는 게 외모고요. 또 보시면은요. 우리 막 우울하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이미지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5회 막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5번 좀 끝나고 나서는 본인의 살이 5kg가 그냥 빠지셨고요. 우울했던 그게 많이 극복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내면적으로 차 올라야지 되는 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면적인 걸 끌어올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내면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말 명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우리가 쌓아 올려와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 오히려 외면을 끌어올리는 게 조금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외면을 끌어올려서 너 굉장히 예뻐졌다. 굉장히 멋져졌는데 살이 많이 빠졌는데 굉장히 뭔가 요즘에 활기 있어 보여.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면 저절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긴데요. 지금 요분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전 학교에서 책에서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굴까요? 마키아벨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군주론을 썼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뭐 수없이 많은 좋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 뭐라고 썼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미지의 맹점이고 중요점일 거예요. 누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퍼스널 이미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브랜딩, 지금은 브랜딩의 시대라고 합니다. 브랜딩이 뭘까요? 브랜딩.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제 군수님 모시고 환담을 나눴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성 아카데미를 거쳐가며 성공 가도에 들어서는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28년간 지속적으로 정말 좋은 강의들을
온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구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은 마케팅하고 차이가 뭐냐면 마케팅은 뭐죠? 우리 단순히 잘 팔리게 만드는 게 마케팅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인합니다. 무슨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게 마케팅이라면 현대는요. 그런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좋아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걸 갖고 싶은 그거랑 같이 공유되고 같이 나랑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생기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퍼스널 컬러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퍼스널 컬러 제가 제일 잘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를 수 있지만 아카데미에서 또 이렇게 느낌상 이 사람이 우리랑 결이 맞을 것 같고 이 사람한테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감성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브랜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폰 유저들 보면은 아이폰이 막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 기능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 가격을 찾아보고 비교해서 사지 않거든요. 학생들 많이 쓰잖아요. 쓸 때 그냥 아이폰은 무조건 내가 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대기하고 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브랜딩이 잘 되면 조그만 실수라던가 그런 게 있을 때 나를 믿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그러니까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폰이 많은 사람들이 팬덤이 형성됐을 때 조금만 결함이 있으면 아이폰이니까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그렇게 된다면 막 안 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브랜드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에 있어서 대입시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만드시면은 내가 나중에 조금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팽 대표는 굉장히 지금 말씀 시크하고 세련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어쩌다가 편한 이지웨어를 입고 있으면 오늘은 편해 보여도 좋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항상 중구만 난방구로만 이것도 입었다가 저것도 입었다가 그러면 저 사람 걔 옷은 센스 없이 입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로 나를 고착시키시는 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시크한 모습, 오늘은 귀여운 모습, 내일은 엘레강스한 여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조금 나의 장점을 찾아서 그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브랜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데는 7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저란 사람이 이런 사람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시각적으로 보시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메이크업을 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그런 시각적인 걸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라고 판단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행동적인 요소는 뭐가 있죠? 매너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스피치 또 바디랭귀지가 어떤지 이렇게 7가지 요소들이 나의 외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 시각적인 게 지금 표정, 패션, 메이크업, 헤어인데요. 이 시각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 시각에서 더 중요한 거. 그 우리 오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식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인 것 중에서 60% 이상은 다 컬러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이렇게 딱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봤을 때 컬러가 굉장히 저기에 파란색 옷을 입으신 파란색 셔츠를 입으신 분도 눈에 띄고 여기 핑크색 옷을 입으신 분도 눈에 띄고 하는데요. 컬러로서 사람을 각인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중요한 거고 그 컬러를 우린 퍼스널 컬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으실 텐데. 퍼스널 컬러 처음 들어보세요 봅니다 하시는 분.
네. 퍼스널 컬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뀐 거예요. 요즘에 막 예능이나 그런 데서도 좀 나오고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불과 코로나 전에 제가 3년 전, 4년 전 한참 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퍼스널 컬러 아시는 분 하고 여쭤보면요. 요런 데서 한두 분 많아 봤자 서너 분밖에 없으셨어요. 퍼스널 컬러 자체를 잘 모르셨는데 요즘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퍼스널 컬러는 뭐냐? 우리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같은 컬러를 썼을 때 좀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컬러를 쓰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돋보이는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피부색 다르죠. 지금 옆에 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피부색이 다 다르고요. 또 헤어 컬러, 염색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염색을 안 했을 때도 보면 머리카락 색깔이 다 다르죠. 또 눈동자 색깔이요. 눈동자 색깔이 우린 동양이니까 좀 브라운으로 비슷하긴 하지만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요. 눈동자가 좀 이렇게 그레이시하신 분, 아니면 브라운도 적브라운, 아니면 황브라운, 뭐 테두리가 좀 파란색이신 분 다 다르시거든요. 이렇게 신체의 색소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는 컬러가 다 다르다는 게 퍼스널 컬러고요. 이왕이면 내가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하자는 건데요. 이게 제 사진인데요. 퍼스널 컬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란색이 어울려요. 저는 파란색이 어울려요. 그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같은 노랑 중에서도 이 노랑은 어떤 노랑인가요? 조금 머스터드 그런 컬러 좀 더 진하고 그런 옐로우라면 얘는 약간 레몬이 들어가 있는 레몬 옐로우죠. 시기적으로 한 10년 뒤의 모습이에요. 10년 뒤가 아니라 연수로 따지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때가 더 생기 있어 보이지는 않지요. 아닌가요? 요때 사진이 조금 더 10년 뒤지만 10년 더 늙었지만 요 사진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거. 이게 퍼스널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랑 중에서도 나한테 어울리는 노랑을 찾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퍼스널 컬러를 모를 때는요. 나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옷 같은 거 고르실 때 차라리 그냥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 학부장님은 굉장히 멋쟁이실 것 같고 다양한 옷을 소화하실 것 같은데 군복을 입으셔야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은요. 나 그냥 차라리 정해지는 유니폼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왠지 잘 안 어울리는 컬러만 골라서 입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요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재킷이 어, 좀 튀잖아요. 노란색 재킷 자체가 좀 튀어서 이걸 입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들 뭐라 그랬냐면 와, 옷 되게 예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옷 예뻐?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여자들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물어보다가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요 저한테 헤어질 때 너 요새 굉장히 바쁜가 봐. 얼굴 되게 피곤해 보이네. 안색이 안 좋아.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퍼스널 컬러를 저도 모르던 시기라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 컬러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컬러기 때문에 이것만 입으면 저한테 그렇게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를 살 때 나한테 어울리는 걸 사게 되면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하게 되겠죠. 여자분들 딱 계절이 바뀌면 립스틱부터 많이 바꾸시거든요. 근데 립스틱 어떤 거는 입만 둥둥 떠다니고 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서 사놓고 못 바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옷 같은 경우도 뭔가 요새 유행인 것도 샀는데 내가 입으면 굉장히 좀 안 어울려서 못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퍼스널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알게 되면요. 일단 나 오늘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입었어? 나 스스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너 오늘 그렇게 입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 멋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아시게 되면 나는 이런 컬러가 어울리는 귀여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컬러가 어울리는 부드럽고 우아한 사람이야.
나는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이런 나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럼 보시면 크게 웜톤, 쿨톤으로 퍼스널 컬러 나눌 수 있는데요. 웜톤, 무슨 컬러 같아요? 따뜻한 컬러를 웜톤이라고 하겠죠. 그럼 쿨톤은요? 차가운 컬러를 쿨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따뜻한 컬러는 컬러의 베이스에 뭐가 들어가요? 옐로우 베이스가 들어가는 컬러를 우리는 웜톤이라고 하고요. 컬러에 블루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를 쿨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블루가 들어간다 그랬으면 파란색은 다 쿨톤이고 노란색은 다 웜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그냥 옐로우 베이스의 옐로우인 거고요. 여기는 약간의 블루가 한 방울 정도 들어있어서 좀 파리한 느낌이 드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얘는 쿨톤인 거고요. 얘는 웜톤인 거예요. 그렇게 컬러를 구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빨강인데 이 빨강은 노란빛이 있기보다는 살짝 파리한 느낌이 드는 빨강인 거고, 여기에는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는 다홍빛의 레드인 거죠. 이게 웜톤과 쿨톤입니다. 그러면 웜톤의 느낌은 어떤 느낌 드세요? 웜톤은 조금 따뜻한 느낌, 또 뭐 생동감이 있는 느낌도 들고요. 온화하거나 포근하고 좀 동적이고 풍요로운. 지금 우리 가을이잖아요. 제가 오다 보니까 정말 황금 들녘이 쫙 펼쳐지던데 그 느낌은 쿨톤일까요? 웜톤일까요? 웜톤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면 쿨톤의 느낌은 조금 차갑고 조금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맑고 정적이고 지적인 이런 느낌이 우리 쿨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웜톤, 쿨톤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또 요즘엔 세분화가 돼 있죠. 혹시 봄의 웜톤, 여름 쿨톤 그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퍼스널 컬러를 웜톤, 쿨톤 나누는데요. 뒤에 사계절을 붙였어요. 웜톤, 쿨톤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붙이는데요. 이게 이제 요하네스 이튼이라는 독일의 색채학자가 만든 이론이긴 한데요. 왜 뒤에 계절을 붙였을까요? 계절. 퍼스널 컬러 얘기하다가 갑자기 계절 얘기 왜 하지? 왜 할까요? 계절의 이미지에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의 이미지, 여름, 가을, 겨울 여기서 딱 느껴지는 사진이 맞을까요? 그럼 보시면은요. 여기서 웜톤의 느낌은 어느 계절이죠? 봄과 가을이죠. 봄, 가을은 웜톤의 이미지. 그러면 여름과 겨울은 쿨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사계절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봄의 웜톤입니다. 봄의 웜톤. 딱 봄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연의 색 뭐가 있으실까요? 봄에 꽃 피죠. 3, 4월 생각하면은 꽃이 개나리가 피고요. 뭐 진달래도 피고 또 어떤 느낌? 새순이 막 돋는데 그 새순의 느낌이 어때요? 연두빛 좀 밝은 그런 화사한 컬러죠. 딱 봄의 느낌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요. 이렇게 레드 오렌지라던가 옐로우, 연두, 코랄 핑크 이런 컬러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럼 봄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조금 밝고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느낌. 연예인으로 보면 요 분들 아이유나 유인나나 유나나 차태현 씨 이런 분들 이미지 어때요? 시크한가요? 아니죠. 막 우아한가요? 아니죠. 그냥 뭔지 모르게 조금 사랑스럽고 밝고 화사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봄의 웜톤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어필하는 게 제일 쉽다? 좀 밝은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어필을 하시는 게 가장 쉽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여름 이거 보세요. 아이유가 얘는요. 1번, 얘는 2번. 어떤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리나요? 1번이 훨씬 아이유답죠. 이렇게 강하게 막 스모키 메이크업 해도 어울릴 수 있어요. 연예인이니까. 그렇지만 아이유답지 않은 거죠. 나다울 때가 훨씬 더
나를 어필하기 좋은 거. 그래서 아이유는 이런 밝고 선명한 이미지가 좋은 거고요. 두 번째 여름 쿨톤이에요. 여름 쿨톤 보면은 여름에는요. 우리 언제 계절적으로 보셨을 때 한여름 7월 8월 어떤 느낌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바다 생각나시나요? 바다인데요. 그 바다가 막 그 잔잔한 그 멀리 나갔을 때 바다 막 그 피서객들로 복잡복잡한 바다가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생각해 보시고요. 여름엔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강렬하니까 어때요? 뭔가 눈부셔요. 눈부시기 때문에 희뿌옇게 보이지 막 선명하게 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이미지는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우리 약간 필터 하나 껴놓으면 모든 게 좀 잔잔하고 부드럽고 은은해지잖아요. 그 이미지가 여름의 이미지라서 여름은 어때요? 우아하고 지적이고 기품 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우리 어떤 컬러들? 여기 보시면 스카이 블루라던가 라벤더나 핑크, 화이트기를 많이 섞어서 좀 부드러운 컬러들 그런 게 여름 쿨톤의 컬러예요. 연예인 누가 있죠? 우리 지금 연배가 굉장히 다양하셔서 그런데 이영애 씨. 이영애 씨 제가 오늘은 이영애 씨 사진이 아닌데 이영애 씨가 막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그런 이미지랑 아니면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당연히 청순하고 깨끗한 게 예쁘다고 하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 막 센 화장을 한 사진을 보여주니까 저 아줌마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영애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그 대장금 같은 데서 좀 부드럽고 은은한 그런 한복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남자분들이 여름 쿨톤이다 그러면 약간 동네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같이 뭔가 핸섬하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매너 좋은 그런 남성의 이미지 정혜인 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여름 쿨톤의 이미지인데요. 다 예뻐요. 손예진 씨 뭐 이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가을 웜톤으로 지금 메이크업 한 것도 예쁘지만 손예진 씨의 장점은 약간 청순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 예쁜가요? 2번이 예쁜가요? 그 여쭤보면 남자분들은 둘 다 예뻐요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모습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게 손예진 씨고요. 가을 웜톤입니다. 지금 제가 오면서 얘기했죠. 황급빛 들녘 말씀드렸고요. 또 단풍지구, 낙엽지구 색깔이 굉장히 딥하면서도 다채로운 그런 컬러의 이미지가 무슨 톤? 가을 웜톤이에요. 그러면 가을 웜톤은 막 가벼운 느낌인가요? 가볍지 않죠. 뭔가 좀 가라앉고 클래식한 좀 고혹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가을 웜톤이다라고 하면요. 이런 컬러들 오렌지색, 카키색, 브라운이나 골드.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엔 퍼스널 컬러 잘 모르시던 시기에 제가 본인은 무슨 컬러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80%가 저는요 가을 웜톤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면 저 지금 누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 가을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가을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가을 분들은 우리가 그리고 가을이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건요. 한국 민족 정서가 막 튀는 거 아까 봄의 컬러나 그런 것들 별로 안 쓰세요. 제일 무난하게 쓰시는 게 브라운. 그래서 머리도 첫 염색하실 때 그냥 브라운으로 많이 하시죠. 아니면 옷을 입으실 때도 뭐 베이지, 브라운 그런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이 조금 익숙해지는 거. 우리 원장님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군복 여자분들이 그런 군복의 카키 야상 자켓들 한동안 유행이라 굉장히 많이 입으셨거든요. 군복 같은 야상 자켓, 야상 자켓이 군복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만큼 그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교장님 그 군복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가을 웜톤 같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을 웜톤은요 카키 색깔, 브라운이나 골드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때요? 지금 깊이 있고 클래식하고 그런 게 어울리는 우리 공유 씨를 가을 웜톤이라고 합니다. 공유 씨 생각하면은요 무슨 광고 생각나세요? 카누 커피 광고 생각나죠.
커피를 막 귀엽고 막 그런 이미지의 사람한 CF 하지 않죠. 좀 뭔가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 같은 좀 클래식한 공유시기 때문에 그 커피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사람들의 이미지는 이런 좀 뭔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좀 성숙하고 좀 깊이 있는 클래식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대세가 블랙핑크 제니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연예인 좋아하세요라고 제가 여쭤보면요. 제일 많은 게 블랙핑크 제니 아니면은 수지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은. 수지는 좀 귀엽고 깨끗한 이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수지가 좋다라고 하시고요. 좀 뭔가 섹시한 것 같고 좀 깊이 있는 클래식한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니를 좋아하는데요. 1번하고 2번. 2번은 쿨톤 블루 베이스의 컬러로 스타일링을 한 거고요. 1번은 깊이 있는 가을 컬러로 스타일링을 한 거예요. 1번이랑 2번 뭐가 더 잘 어울리나요? 1번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2번은 뭔지 모르는데 얼굴이 좀 퍼져 보이고 떠 보이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천하의 제니도 여름 쿨톤으로 이게 여름 쿨톤의 컬러들인데 여름 쿨톤으로 스타일링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 쿨톤은요. 아주 캄캄한 겨울밤 생각해 보시면 겨울밤 어때요? 캄캄하니까 블랙이에요. 그럼 블랙의 시크함에 막 그 별빛만 반짝였을 때 영롱한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컬러들이 겨울 컬러입니다. 그래서 겨울은요.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 이렇게 마젠타 핑크라던가 로얄 블루 이런 컬러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겨울 사람이고요. 겨울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시크하고 도시적인 이미지, 컬러감이 많이 안 있지만 뭔가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겨울 쿨톤이라서 김혜수 씨라던가 뭐 이한희 씨, 그다음에 차승원 씨 하면은 좀 도시적인 느낌 들죠. 뭔가 선명하죠, 뚜렷하죠, 대비감이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이 겨울 쿨톤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서장님 약간 겨울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돌아봐 주세요. 네. 잠깐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굉장히 뭔가 시크한 느낌이 드시죠? 겨울 쿨톤의 도시 남자 같은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이게 약간 대비감에서도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하얀 눈과 뭔가 깜깜한 밤에 이런 대비감들이 잘 어울리는 게 겨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겨울 사람들이 부드럽게 가려고 그러면은 어울리지 않아요. 겨울 사람들은 좀 카리스마 있게 좀 뭔가 도시적으로 그렇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무슨 톤 같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뭘까요? 웜톤, 쿨톤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까 쿨톤 입었을 때가 낫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는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겨울의 이미지라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파스텔 컬러들, 여리여리한 컬러들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걸 잘 못 입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도 지금 제가 화이트 입고 바깥에는 네이비 진한 거 입었는데요. 이렇게 대비되게 입거나 선명한 게 잘 어울리지 막 부드럽게 은은하게 입으면 힘 빠져 보이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선명해. 뭔가 좀 카리스마 있어. 뭔가 좀 세련된 이미지 그걸로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막 샤랄라 원피스 입고 나왔으면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미인데 겨울 쿨톤은 이런 선명한 컬러예요. 머리도 검고 얼굴 하얗게 했고요. 이거에는 립스틱부터가 약간의 따뜻한 컬러가 들어간 레드에다가 머리도 노랗게 염색했을 때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중요하다 보시는데 뭐 오늘 강연이니까 한 분 한 분 다 컬러 진단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컬러는 좀 아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럼 내 색소의 특징을 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무슨 톤일까 한번 추측을 하셔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피부색 한번 볼게요. 내 피부가 조금 노랗다라고 하시는 분. 노란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웜톤이실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노란기는 없어. 내가 얼굴이 까맣고 하얗고는 상관없어요. 다들 저도 얼굴이 까매서요. 얼굴이 하얘서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피부 자체가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웜톤, 이렇게 핑크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쿨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요, 이 옐로우 베이스는 약간 하얀신 분들은 상아색 같은 그런 컬러도 웜톤이고요. 아니면 구릿빛, 아까 이효리 씨나 막 공유 씨처럼 태닝된 그런 얼굴도 웜톤인 거거든요. 다 그렇고 쿨톤 같은 경우도 핑크 베이스의 깨끗한 피부도 있으시지만 저도 쿨톤이라는데 저 피부 하얗지 않거든요. 피부 약간 저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있는 편인데 제가 쿨톤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실게요. 봄의 웜톤은요, 옐로우 베이스인데 피부가 좀 얇고 투명해요. 피부가 얇고 투명한 편이고요. 봄사람의 이미지는 우리 반짝반짝 화사하고 귀여운 이미지니까 피부도 약간 윤기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피부 너무 관리 잘하셔서 윤기 있는 경우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봄 사람들은 피부가 얇고 투명하고 윤기 있는데 약간 노래, 그런 분들이 봄의 웜톤이고요. 우리 햇빛 받았을 때 봄의 웜톤은요, 약간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 딱 지우면 기미 주근깨 자국들이 좀 많으신 분들. 왜냐하면 웜톤은 멜라닌 색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봄의 웜톤이에요. 근데 같은 웜톤 중에서 가을 웜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봄의 웜톤은 피부가 얇고 투명하다 그랬죠. 가을 웜톤은요, 피부가 매트하고 건강해요. 피부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약간 두께감이 있겠죠. 그리고 매트하고 두께감이 있고 약간 옐로우 베이스. 그래서 태닝을 하면은 선탠이 잘 돼서 노릿노릿하게 잘 구워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을 웜톤이신 분들이에요. 여기가 되셨을까요? 그럼 쿨톤이요. 쿨톤은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여름 쿨톤은 기본적으로 블루 베이스, 블루 베이스가 핑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피부 약간 아까 제가 소장님 겨울 쿨톤에 쿨톤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얼굴이 핑크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핑크 베이스나 블루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여름 사람은 피부가 어때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생각했을 때 계절의 무게감이 있는 계절이 가을, 겨울이죠. 근데 계절이 좀 가벼운 계절이 봄, 여름이잖아요. 그걸 대입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가을은 무게감이 있는 계절이니까 피부가 조금 두껍고 매트하고 이제 햇빛은 잘 타고, 여름 같은 경우는 가벼운 계절이니까 얇고 투명하고요. 햇빛 받으면 빨개졌다가 가라앉는 경우, 홍조가 좀 생기는 분들, 그럼 피부가 얇으니까 홍조가 좀 더 생길 수 있죠. 근데 겨울은 어떠냐면 무거운 계절감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계절감이니까 피부가 조금 두껍죠. 단단하죠. 근데 겨울의 이미지는 또 어때요? 약간 쿨하다 그랬잖아요. 쨍하니까 피부가 조금 윤기 나는 그런 피부가 겨울 쿨톤의 피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저 딴 건 모르겠는데요. 피부는 웜톤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 웜톤 같으신, 네. 또 쿨톤 같으신 분들, 쿨톤 같으시고, 우리 팀장님 잠깐 이렇게 보여주세요. 팀장님 메이크업을 하시긴 하셨지만 약간 옐로우 베이스 갖고 계시거든요. 웜톤, 웜톤이시고요. 지금 여기 세 번째 앉으신 남자분 웜톤 같다고 손 드셨는데 왜 웜톤 같으세요? 옐로우 베이스 같으세요? 약간 얼굴 핑크 베이스가 좀 있어 보이긴 하시거든요. 다른 요소까지 볼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약간 옐로우 베이스 맞으시죠? 예,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있으신데요. 그 옐로우 베이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겨울 쿨톤은요, 노란기 있는데 겨울 쿨톤은 노란기가 있는데 머리가 좀 진하고 까맣고 그런 분들은 겨울 쿨톤이실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피부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요소는 뭐가 있냐면 모발이에요. 모발 보셨을 때 염색 안 했을 때 우리 딱 봤을 때 머리 자체가 워낙 브라운이야, 나 머리가 밝은 머리인데 브라운이야라고 하신 분들은 봄의 웜톤. 그래서 봄의 웜톤은요, 머리가 밝은 브라운이야, 근데 얇으니까 숱은 어떻겠어요? 숱은 많지 않아요. 봄 사람들은 가볍다 그랬죠.
근데 머리가 얇고 숱이 적어야지 가볍죠. 그래서 봄의 웜톤은 밝은 브라운인데 머리 굵기는 얇은 편이고 봄사람은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아기자기한 느낌이니까 머리가 차르르 윤기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너 염색했지 막 이렇게 지적질 당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염색 안 했는데도. 그렇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같은 웜톤이니까 머리가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굉장히 진한 브라운, 블랙에 가까운 진한 브라운이고요. 가을의 느낌은 무거운 느낌이라고 그랬죠. 무거운 느낌이니까 머리가 두껍고 숱이 많아요. 우리 나이 먹으면 사실 머리 얇아지거든요. 저도 머리 훨씬 더 두꺼웠는데 머리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노화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을 사람은 머리빨이 좀 있어요. 숱도 많고요. 풍성하고 우리 이효리 씨 머리 생각하시면 머리 좀 숱 많고 두껍잖아요. 그런 머리들이 가을 사람이고 가을 사람들은 그래서 매트하고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이 쿨톤인데 여름 사람은 머리 색깔이 그냥 블랙은 블랙인데요. 진한 블랙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한 블랙, 애쉬 블랙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헤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름 사람인데 여름 사람들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계절의 느낌이 가벼우니까 숱도 많지 않고 머리가 얇은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름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름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막 윤기 있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매트예요. 그래서 헤어도 매트하신 경우가 많고요. 겨울 사람 머리는 진한 블랙이고 저 염색 안 했는데도 약간 까맣죠. 네, 까만 편이고 모발 좀 두꺼운 편이고 숱이 좀 있는 편이고 머리 윤기가 있는 분들이 겨울 쿨톤의 헤어입니다. 물론 모발 관리가 잘 돼서 막 숱이 풍성해지신 경우도 계시고 막 가을 겨울처럼 숱이 많아야 되는데 숱이 작은데 가을 겨울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색소의 경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어딜까 또 한 번 더 추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예요. 눈동자는요 사실 제 보기 어렵기는 해요. 근데 뭘 보시냐면요 눈동자 컬러가 조금 밝은 분들은 가벼운 느낌이 들죠. 좀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봄하고 여름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밝고 밝은 편이고요. 가을 겨울 사람들은 좀 딥한 느낌이라 했으니까 눈동자가 짙은 느낌이에요. 거기까지 보시고요. 근데 봄 사람 보세요. 봄은 가볍다 그랬죠. 밝아요. 눈이 막 렌즈 낀 것처럼 라이트한 브라운인데요. 밝으니까 동공도 다 보이고요. 굉장히 또렷해요. 그래서 눈동자 테두리가 딱 서클 렌즈 낀 것처럼 테두리가 선명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뭔가 조금 귀여운 이미지 그런 생기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 사람의 이미지는 밝고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이에요. 우리 봄 사람들은 동안이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게 눈동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웜톤인데 가을 사람들은 아까 제가 좀 그윽하다 그랬죠. 좀 분위기 있는 사람들이 가을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눈동자도 조금 더 깊이 있고 그윽하고 그러니까 진하니까 안에 동공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좀 뭔가 부드러워 보이는 거. 그게 가을 사람이라면 여름 사람들은요. 그리고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우리 브라운도 차이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적 브라운은 붉은기가 있는 건 쿨한 거고요. 황 브라운은 노란기가 있으니까 웜한 거겠죠. 그래서 여름은 로즈 브라운, 적 브라운이고 밝은 느낌이니까 동공이 잘 보이고 눈동자도 밝다. 근데 겨울 사람들은요 어때요? 카리스마 있고 진한 느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동자도 지금 진하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 눈동자랑 흰 눈동자랑 대비감이 명확하고 선명해요. 그게 겨울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나는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봄의 웜톤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봄의 웜톤 같으세요? 네, 두 분 제가 멀리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피부 굉장히 윤날쓰는데 옐로우 베이스에 염색을 하시긴 하셨는데 안 하셨을 때도 좀 밝은 편이세요? 네. 여름 쿨톤이시다 싶으신 분. 여름 쿨톤 같으세요? 근데 아까 피부 노란 거에 손 드셨죠? 네, 그 잘못 드신 거예요. 네, 왜 여름 쿨톤 같으세요? 네, 눈이 밝으세요.
피부 얇으시고 염색은 하신 거예요? 헤어는? 헤어는 약간 염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불빛이 노랗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하신 상태에서는 100% 보이지는 않아서 100%딱 그렇게 제가 여름 쿨톤이다 확정은 못 드릴 분이시고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형들이 있으세요. 나 또 여름 쿨톤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전혀 여름 쿨톤. 또 메이크업 안 하신 분들 중에도 계세요? 없으세요? 선생님 무슨 톤 같으세요? 가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피부 굉장히 좀 얇으신 편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그러시군요. 가을에 머리 옐로우로 염색하시면 얼굴 노래 보이실 것 같고요. 오히려 밝고 화사한 핑크, 막 딸기우유 핑크 그런 컬러 쓰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저런 분이 약간 여름 쿨톤의 이미지신 거. 네. 그 다음에 가을 사람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 가을 같으세요? 가을 아니실 것 같아요. 머리 염색하신 거죠? 안 하신 거. 머리 저렇게 까마신데 가을이실까요? 전 겨울 같으세요. 네. 잘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겨울 사람들이 살 때는 그냥 여름 사람은요 피부가 빨개졌다가 가라앉고요. 겨울 사람들은요 잘 돌아와요. 막 그을러지지 않고요. 태닝된 느낌은 가을 사람이라면 겨울 사람들은 그냥 까맣게 타버려요. 오히려 겨울에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그 선명한 이미지가 더 맞으시는 것 같고요. 가을분 아니신 것 같아요. 또 가을분 누가 있으실까요? 가을 고기 지금 네 가을 같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을분 같으시고 우리 군수님은 한번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야외 활동 때문에 많이 타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피부 좀 건강하신 편이세요? 건강하신 편이시고 피부가 잘 타시고 머리는 어떠세요? 염색하시기 전에는 좀 밝은 편이세요? 어두운 편이세요? 네? 밝으세요? 네, 제가 나중에 군수님은 따로 한번 정확한 왜냐하면 남자분들 넥타이 매실 때, 수트 고르실 때, 그다음에 셔츠 고르실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냥 일반 화이트가 어울리시는 분들은 쿨톤이고요. 약간 노란기 있는 크리미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웜톤이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너에 그냥 이렇게 화이트를 입어야지 약간 크리미한 게 들어가면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쿨톤이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화이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나 웜톤이다 싶으신 분들은 아이보리, 크림 그런 걸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이비 같은 경우도 웜의 네이비, 쿨의 네이비가 다른데요. 여기 두 번째 앉으신 선생님 네이비 입으셨잖아요. 점퍼 입으셨는데 저 점퍼에는 컬러가 옐로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런 점퍼는 웜의 점퍼인 거예요. 웜의 네이비인 거고요. 우리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이비 입으셨는데 어떤 네이비요? 노란기가 하나도 없죠. 쿨 컬러로 입으신 거죠. 쿨의 네이비로 입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입으시면 또 대부분 무난하게 입으시려면 그레이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레이도요. 웜의 그레이가 있고 쿨의 그레이가 있는데 쿨 그레이이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 입으신 거 우리 소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조기 컬러에는 노란색이 안 들어가 있는 네이비죠. 아니 네이비가 아니고 그레이죠. 이런 거는 쿨톤의 그레이다라고 해서 쿨톤이신 분은 이런 거 입으시는 게 좋고요. 조기 뒤에 아까 웜톤이라고 하신 분, 네. 아니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네. 저기 지금 체크무늬긴 한데요. 그레이인데 저기에는 노란색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웜의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입으시면 정말 돈을 안 쓰시고 컬러만으로도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나답게 보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 진단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아까 아리까리 했던 분 한두 분 정도만 진단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델로 나오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이것 좀 잠깐만 옮겨주시면 사실은 퍼스널 컬러 진단은요. 자연광에서 그다음에 자연광이 아주 정확하고요. 메이크업 안 한 상태로 불빛이 하얘야 돼요. 불빛이 지금 어때요?
좀 노랗죠. 그래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노래 보여서 저희가 막 호텔 같은데 그 불빛 예쁜 데 가서 하면은 다 웜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최대한으로 화이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두 분 정도만 한번 시연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 모델을 하고 싶다 하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메이크업을 안 하시면 좋고요. 네. 한번 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성분이니까 메이크업 안 하셨죠. 그리고 궁금했어요. 본인은 웜톤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긴 해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주시고요. 피부 보시면은요, 옐로우 베이스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핑크 베이스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옐로우 같지는 않거든요. 네, 손 잠깐 올려보실까요? 약간 핑키한 느낌이 있으시긴 하시고요. 헤어는 염색을 하신 거죠. 염색 안 하셨을 때 노라세요? 까마신 편이시죠? 눈동자 잠깐 하늘 보실까요? 네. 눈동자가 아주 짙은 편은 아니신데요.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상의에 어떤 옷을 입는 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에를 가릴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그다음에 헤어를 염색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도 가릴 거예요. 헤어 가리는 것 때문에 다들 조금 그러신데 네. 혹시 거울 때문에 가려지시나요? 그러신가요? 제가 보긴 봐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는 거냐면요. 얼굴이 특별히 색소가 안 올라야 돼요. 그 얘기는 빨개지거나 노래지거나 그레이시해지거나 그렇지 않는 걸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도가 밝아져야죠. 조금 환해져야 돼요. 환해져야 되는데 환해지는 거는 밑에 컬러가 밝으면 얼굴이 환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환해지는 게 아니라 환해졌을 때 좀 윤기 있고 화사해 보여야지 아파 보이면 안 되는 컬러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거짓말 같지만 어울리지 않는 컬러를 대면요. 다크서클, 팔자주름 그런 게 강해져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네. 마이크 없이 할게요. 들리시죠? 제가 이걸 손에 잡아야 돼서 일단 봄에 웜톤이에요. 여름 쿨톤이고요. 가을 웜톤이고요. 겨울 쿨톤이에요. 요거 보이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처음엔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겨울 쿨톤 되니까 어떠세요? 네? 거울 때문에 안 보이셔서. 제가 봤으니까 죄송한데 마이크만 옆에서 잠깐 두고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한번 올려볼 건데요. 얼굴의 변화만 봐주세요. 봄, 여름. 봄, 여름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었어요. 아까 봤을 때. 가을이고요. 겨울입니다. 일단 제일 안 어울리는 거 어떤 컬러 같으세요? 겨울 되니까 입술 주변 파랗게 되고 까맣게 팔자 좀 강해지는 거 느껴지셨어요? 일단 핑크에서는 저는 겨울 컬러를 제외하는 걸로 볼 거예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려서 다시 볼게요. 봄 밝은 컬러 됐을 때 나쁘지 않으세요. 화사해 보이시고 괜찮으신데요. 요 여름 쿨톤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여름 쿨톤과 봄의 웜톤 뭐가 더 얼굴이 피부가 얇고 화사해 보이나요? 다시 네 봄이고요. 여름 일단 둘 다 나쁘지 않으니까 패스해 볼게요. 세 번째 되니까 가을 되니까 어때요? 얼굴 좀 노래지죠. 얼굴 노래지고 피부가 조금 두꺼워 보이고요. 겨울 됐어요. 겨울 됐더니 얼굴이 살짝 붉은기가 올라왔습니다. 봄하고 여름하고 다시 비교해 볼게요. 봄이고 여름이에요. 이런 같은 밝은 색 둘 다 잘 어울리신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름 됐을 때가 조금 더 얼굴에 광이 나긴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하나만 더 볼게요. 일단 가을 겨울은 아니구나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을 겨울로 생각하셨어요? 가을 봐봐요. 보통 다 가을로 생각 절대 가을은 아닌데 가을로 제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피부 그렇게 두껍지 않으시고 네, 봄이고 여름이거든요. 봄, 여름. 피부 빨개지세요? 햇빛 받으시면? 그렇지 않으세요? 겨울 볼게요. 겨울 피부가 흑색이 됐어요. 완전 흑색이 되셨죠? 얘도 피부 좀 두꺼워 보이고요. 여기서 봐주세요. 여름이고요. 여름의 파스텔이고요. 얘는 봄의 따뜻한 퍼플이에요. 뭐가 더 얼굴이 화사해 보이시나요? 여름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보시면 가을에 막 이렇게 클래식하고 깊이 있고 막 그런 느낌 아니시고 겨울에 그런 느낌 아니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약간 그 좀 청량한 깨끗한 느낌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헤어를 지금 브라운으로 염색하셨잖아요. 헤어 염색을 그냥 원래 까만 머리로 돌아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위에서 보니까 두피가 보여요. 두피가 핑크빛이세요. 두피를 보셔도요. 두피가 약간 베이지나 노란빛 상아색 그런 분들은 웜톤이신데 완전 핑키하시고요. 머리 그냥 블랙이신데 블랙이 짙은 블랙이 아니라 소프트한 블랙이셨고 지금 피부 얇으신 편이시고 눈동자 아주 진하지 않으시고 딱 봐도 그냥 여름 쿨톤에 좀 부드럽고 은은한 게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네이비 같은 것도 괜찮으시고 제가 보기엔 다 좋으신데 머리만 염색을 약간 노란기를 빼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모델로 나오신 김에 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드린다면 비교하시기 좋으시게 제가 그레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같은 명도로 비교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일 번 같은 경우에는 노란기가 하나도 없는 그레이, 쿨 그레이인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노란기가 있는 웜 그레이거든요. 같은 명도로 비교했을 때 쿨이 더 잘 어울리셨던 거예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우리 또 뭘 보실 수 있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지 크림이나 아이보리가 잘 어울리는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이제 저는 거울이 없어서 못 봐요. 봐주셔야 돼요.
아이보리가 더 나으세요? 제가 볼게요. 거짓말 시키셨어요. 아이보리 되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피부 노래 보이시거든요. 근데 일단 머리가 지금 노래서 노란 게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냥 화이트가 훨씬 얼굴 자체로서 훨씬 깨끗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는 거.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모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 잠깐 밀어주. 치워주실 거. 네, 네, 치워주. 시간이 되면 좀 많은 분들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건이 좋지 않은 불빛에 많은 오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정말 밝은 자연광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퍼스널 컬러 받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웜톤의 이미지를 저희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유나의 이런 느낌. 머리는 봄의 웜톤이다 싶으면 약간 노랗게 염색하셔도 돼요. 노랗게 염색하시고 메이크업 하실 때도요. 파운데이션 쓰실 때 뭐 23호, 21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운데이션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게 있고요. 약간 핑크가 들어간 게 있는데 웜톤이신 분들은 노란 게 들어간 게 더 좋으시고 봄의 웜톤은 립스틱도 뭐 코랄이라던가 좀 화사한 거 그런 걸 바르시는 게 더 좋고 옷도 보면 다 예쁘지만 이렇게 화사한 게 훨씬 더 예쁜 게 봄의 웜톤의 특징이고요. 여름 쿨톤. 여름 쿨톤 같은 경우는 그냥 깨끗한 이미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사람들이 메이크업은 진하게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약하게 하셔야 돼요. 나 메이크업 오늘 막 받았어. 그랬더니 인생 최악의 얼굴이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막 결혼식 때 막 이렇게 힘주잖아요. 그랬을 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봄 사람, 여름 사람. 왜? 피부가 얇고 투명하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걸 드러내셔야 되는데 거기다 뭔가를 많이 올리고 색조를 강하게 하고 아이섀도우 진하게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게 여름 사람이고 여름 사람이 손예진 씨 이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어때요? 굉장히 촌스럽고 얼굴 노래 보이거든요. 웜톤이신 분들은 노랗게 염색하신 게 굉장히 밝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시는데요. 쿨톤이신 분들 노랗게 염색하시면 굉장히 칙칙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스타일링 하시면 되고 가을 웜톤 같은 경우는요. 깊이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조금 클래식하게 우리 시상식장 가는 여배우처럼 드레스업 하시고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셔도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채롭죠. 가을은. 그런데다 피부가 두껍고 매트하다 그랬으니까 좀 많이 올려도 섹시하게 하셔도 잘 어울리시는 게 가을 웜톤. 그리고 제니 같은 경우 이렇게 메이크업 브라운으로 깊이 있게 했을 때가 이렇게 여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훨씬 더 나은 거. 겨울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김남주 씨처럼 이렇게 선명한 대비감이에요. 남성분들도 겨울 사람들은 머리 까맣게 선명하게 염색하시는 게 좋은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시면 겨울분들 진짜 안 어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보시고 겨울 사람들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입술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마젠타라던가 플럼기 있는 그런 컬러로 선명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막 화사하게 여기에 섀도우나 그런 거 하시는 것보단. 그래서 이런 자세한 뭐 옷의 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저희 유튜브 팽대표의 퍼스널 보시면은 봄의 웜톤은 이런 거 쓰세요. 제가 메이크업 제품 이름까지도 다 톡톡톡톡 집어 드리니까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요즘 이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를 더 세분화해요. 봄의 웜톤, 여름 쿨톤, 가을 웜톤, 겨울 쿨톤이 아니고요. 거기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퍼스널 컬러 강의 들으셨으니까 댁에 가셔도 좀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하시려면 세부톤까지는 사실 나 들어봤어라고 하시는 게 좀 나으실 텐데요. 세부톤은 뭐냐면요. 우리 브라이트가 뭐예요? 채도가 높은 거, 쨍한 거예요. 색깔이 굉장히 쨍한 컬러들. 우리 등산복이라던가 그렇게 밝은 거 그런 게 어울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브라이트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도 브라이트 톤이 있고 여름에도 브라이트 톤이 있고 겨울에도 브라이트 톤이 있고 가을에도 브라이트 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부 톤을 말할 때 하는 거고요. 딴 거 모르시겠는데 나는 딴 건 모르지만 그냥 화이트가 많이 섞인 밝은 게 어울려. 그런 분들은 라이트 톤이에요. 파스텔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흰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라이트 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뮤트란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잘 모르시죠? 뮤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안개 낀 거 같은 거, 먼지 낀 거 같은 거, 그런 게 어때요? 좀 부드럽고 은은하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은 상의 같은 경우에 봐주시면 약간 은은하잖아요. 저런 컬러가 뮤트 톤이에요. 여기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저 재킷 컬러들, 뭔가 부드럽고 은은한 저런 컬러들을 우리 뮤트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트는 좀 부드럽고 은은하게 연출하시는 게 잘 어울리시지, 막 그런 분들이 센 컬러들 쓰시면 잘 안 어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딥 컬러는 뭐냐면 어두운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 지금 아주 아까 사장님처럼 이게 진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딥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 쿨톤인데 딥톤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게 저는 블랙이 베스트 컬러거든요. 근데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블랙 입으면 어때요? 얼굴 다 잡아먹어요. 블랙 입는다고 막 카리스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파 보이고 그늘져 보이는 거. 특히나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밝은 걸 입으셔야지 블랙 입으시면 안 되는데, 한국 정서상 튀는 거 싫고 무난한 게 좋고 옷 많이 사기 뭐하고 날씬해 보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블랙 위주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블랙 입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공직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무채색 많이 입으시거든요. 무채색 많이 입으시고 거의 블랙, 네이비 그런 거 많이 입으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양한 컬러가 있긴 한데요. 다른 게 어려우시다면 나는 라이트가 어울리는지, 딥한 게 어울리는지, 뮤트가 어울리는지, 아니면 쨍한 브라이트가 어울리는지 이 정도만 아셔도 사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웜톤이신 분들은 이런 컬러들이 좀 따뜻한 컬러예요. 컬러가 어때요? 베이지, 크림, 피치 이런 컬러들. 봄의 웜톤 컬러 맞나요? 네, 나 봄의 웜톤이다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봄에 아까 막 생동감 있는 컬러들이 어울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옷을 막 진짜 꽃 색깔 같은 걸 맨날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이런 베이지라던가 아니면 코랄이라던가 이런 컬러들을 활용하시면 봄의 웜톤들은 제일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름 쿨톤, 아까 정혜인 씨처럼 우리 모델님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네, 지금 블랙 수트 입으셨는데 블랙을 입기보단 좀 밝은 거, 화이트를 입는데 뭐 자켓을 화이트 입지 못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얼굴하고 가까운 곳에 나랑 어울리는 컬러를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얼굴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상의죠. 상의를, 그래서 밑에는 나 오렌지색 좋아하는데 난 오렌지색이 안 어울려라고 하시면 밑에 입으셔도 돼요. 근데 위에 내 얼굴을 밝혀주는 데는 밝은 거,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얼굴하고 제일 가까운 거. 여자분들은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컬러를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또 헤어. 얼굴하고 제일 가까운 게 헤어니까 헤어 컬러까지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여름 쿨톤이시라면은 안경을 쓰셔도 브라운 컬러보다는 약간 어떤 거? 화이트 골드나 실버, 아니면 그냥 블랙테, 그런 게 어울리세요. 근데 가을에 웜톤이시잖아요. 보세요. 여름 사람들은 그냥 화이트, 이런 파스텔 블루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거고요. 가을 웜톤은 안경도 약간 이런 브라운 컬러의 안경들, 이런 게 분위기 있게. 그래서 시계를 차셔도 골드, 여자분들 귀걸이 하셔도 화이트보다는 골드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특히나 얼굴 위에 대는 안경 같은 경우도 뭐 웜톤이신 분들은 그냥 블랙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런 은테 그런 것보다는 브라운테가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소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을 웜톤이신 분들이 옷 입기 가장 좋은 계절이 사실은 지금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가을 옷들이 예쁜 게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또 여름 쿨톤 컬러들이 많이 나와서 가을이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데 그 분위기가 좀 클래식하고 그렇게 연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요런 컬러들이 가을 컬러거든요. 카멜 컬러. 막 코트 여자분들 겨울에 많이 사시는데 이상하게 카멜 컬러 코트를 사시면 죽상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런 게 카멜 컬러잖아요. 그래서 카멜 컬러는 근데 가을 사람이 입으면 정말 클래식하고 부드럽게 입기에 좋으시고요. 겨울 사람들 시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블랙 앤 화이트나 진한 네이비라던가 이제 이런 은색깔 화이트 이런 스틸 시계라던가 아니면 대비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체크들에도 좀 선명하고 또렷한 거 이런 게 겨울 쿨톤이 입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겨울 쿨톤이라면 이런 로얄 블루라던가 짙은 레드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퍼스널 컬러에 맞는 이제 컬러고요. 우리 그럴 경우 있어요. 이제 이거 보너스 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컬러를 맞춰서 입었어. 근데 뭔가 옷이 어울리지 않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까요? 컬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옷을 사셨는데요. 왠지 그 옷만 입으면 좀 내가 뚱뚱해 보여. 그 옷만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여. 그런 게 나의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혹은 뭐 그냥 옷은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렇게 체형 골격까지 생각해서 입어야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하나를 입어도 좀 나한테 맞춰서 입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영상 중에 제가 골격 분석이라는 이 영상을 올린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보면 인기가 제일 많은 콘텐츠가 이 골격 분석이에요. 퍼스널 컬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고 많이 전파가 됐는데 골격은 사실 그 영상 때문에 이게 전파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요. 뼈의 특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가 뭐죠? 스트레이트 골격, 웨이브 골격, 내추럴 골격이에요. 그럼 골격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중심의 위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표면의 질감이 쫀쫀한지 부드러운지 매트한지에 따라서 또 마지막으로 입체감이 몸이 두꺼운지 플랫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골격을 세 가지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로 나누는데요. 한번 보세요. 내 몸이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지. 특징 보세요. 스트레이트와 웨이브와 내추럴. 머리부터 보시면 목부터 볼까요? 목에 차이가 있어요. 얘는요. 조금 두꺼운 편이고 길지 않아요. 얘는 어때요? 얇고 긴 편이죠. 얘는요. 그냥 중간 정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한번 가볼까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내 몸은 어떤가? 어깨 보시면요. 스트레이트 골격은 어깨가 좀 두툼하신 편이에요. 두툼해요. 웨이브는요. 어깨가 삼각형으로 쳐졌어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죠. 우리 옷걸이처럼 생긴 거. 옛날에 어른들이 결혼할 때 너는 어깨가 두꺼워서 한복이 안 어울려. 너는 어깨가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거. 어울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세대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보면은 한복 같은 게 잘 어울리는 어깨가 웨이브예요. 웨이브는 어깨가 다소곳하다. 삼각형으로 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같은 경우는요. 어깨가 조금 있어요. 뼈가 단단하게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바스트 포인트를 보시면 스트레이트는 바스트 포인트가 좀 높게 있고요. 웨이브는 바스트 포인트가 낮게 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스트레이트는 목이 길지 않고 바스트 포인트가 높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답답하겠죠. 근데 웨이브는 이게 길고 이게 낮아요. 어깨도 처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휑할 수 있어요. 그게 웨이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보시면 나 허리가 너무 잘록해. 그런 분들은 웨이브고요. 남자분들은 허리 영향은 아니에요. 근데 요 스트레이트는 어때요? 허리가 위에는 있어요. 허리가 위에 있으니까 다리가 짧은 편은 아닌데 통짜예요. 시는요. 장점과 단점을 항상 같이 준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웨이브 어때요? 웨이브는 잘록한 허리는 주셨어요. 근데 허리가 잘록하려면 허리가 어때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렇죠?
길게 늘리면 잘로근해지지만 허리가 길단 말이에요. 허리가 길면은 결과적으로 다리는 짧은 편이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골격을 보시면은요. 목은 길지 않고 허리는 짧고 다리는 긴 편이고 몸은 두께감이 있어서 일자예요. 몸이 탄탄해요. 우리 굉장히 건강한 육체미가 있는 분들, 우리 서양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허리가 높은데 다리 긴데 허리가 일자이신 분들, 남자분들 중에 스트레이트 골격은요. 운동 좀만 해도 가빠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두께감이 두꺼워지시고요. 그런 분들이 스트레이트 골격. 그런 분들 그냥 핏대는 수트 같은 거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웨이브 골격은 어떠냐면요. 좀 여리여리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좀 곡선적이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육이 잘 안 잡히시고 허리가 좀 길고 다리가 조금 길지 않으신 경우가 웨이브 골격이 많고요. 내추럴 골격은 사실은 프레임이 좋아요. 뼈의 느낌들이 좋고요. 몸의 비율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뼈가 강하니까 조금 강해 보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옷 입기에는 내추럴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면 보시면 스트레이트 골격. 나 스트레이트 골격이다 하시는 분들 보세요. 뼈가 단단하다. 근육이 잘 발달하니까 몸이 탄탄하니까 직선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몸통이 두께감이 있어요. 앞뒤로 두께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어때요? 몸이 동그랗겠죠. 그 다음에 피부는 어때요? 근육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쫀쫀해요. 근데 다들 막 제가 나이 드니까요. 젊었을 땐 쫀쫀했는데 몸이 말랑말랑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는 좀 탄탄한 그런 게 특징이고요. 허리가 높은 편이니까 밸런스가 어디냐면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조금 더 발달하는 스타일이 스트레이트 골격. 이런 분들은 옷을 베이직하게 심플하게 입는 건데요. 옷은 좀 이따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골격은 그냥 정장에 잘 어울리세요. 왜냐하면 몸이 두께감이 있고 약간 볼륨감이 있는데 여기에 샤랄라하게 막 이렇게 점퍼 같은 거 입으면 어때요? 여자분들을 보셨을 때 프릴 달리고 레이스 달리고 부피감이 있는 옷을 입으면 뚱뚱해 보이겠죠. 남자분으로 보셨을 때요. 잠바 스타일과 자켓 스타일로 보셨을 때요. 우리는 자켓을 입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골격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옷이 일자에 핏대고 직선적이고 심플한 걸 입으셔야 돼요. 내 몸 자체가 탄탄하고 근육질이 있는데 굳이 디테일을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몸의 비율이 좋은데 굳이 상의를 짧게 입어서 비율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정 사이즈로 정 길이로 입는 게 제일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골격은 신경 쓰실 건 뭐냐면 심플하게 입되 장식감 많이 안 주는데요. 원단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원단이 어떠냐면 내 몸이 탄탄하죠. 그러면 그냥 차르르 떨어지는 옷들이 이쁘지 잘 어울리시지 몸이 부하면 어때요? 내 몸이 스트레이트가 약간 두께감이 있는데 막 우리 트위드 자켓 여성분들한테는 트위드 자켓 남성분들한테는 뭐가 있을까 막 지퍼가 많이 달린 포켓 많이 달린 거 그런 거 입으면 어때요? 몸이 두꺼워 보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골격은 최대한으로 덜어내는 게 잘 어울리시는 거고요. 웨이브 골격은요. 몸이 어때요? 여리여리하다 그랬어요. 목이 길고 얇고 어깨 조금 좁거나 처져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조금 긴 편이에요. 살이 찌면 스트레이트는 어디 찌냐면 배에 쪄요. 왜냐면 여기가 짧잖아요. 살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앞뒤로 배에 찌거든요. 배는 다 나오지만 살찌면 특히나 스트레이트는 배에 찌고요. 웨이브 골격은 어디 찔 것 같으세요? 여기 쪄요. 허벅지. 그 힙이 있고요. 골반 밑에 다리에 살찌시는 분들이 웨이브 골격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되게 마른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살찐 것 같은 분들 막 웃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웨이브 골격이에요. 그래서 웨이브 골격은 옷을 어떻게 입으시는 게 좋냐면요. 일단 하체를 커버해야 되죠. 상체가 더 좋으시니까 하체를 커버하는 거. 하체를 커버하시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A라인으로 입으시는 거. 여 밑에 살이 찌니까 거길 가려야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횡하니까 위에를 뭔가 부피감을 줘야 되니까 원단이 트위드라던가 폴리에스테라던가 쉬폰이나 그런 것처럼 좀 날리는 소재, 좀 두꺼운 소재를 입는 게 좋고요.
허리가 길다 그랬는데 이렇게 긴 자켓 입으면 허리가 더 다리가 짧아 보이겠죠. 허리가 길어 보이기보다. 그래서 짧은 자켓을 입으시고 여자분들은 제일 장점을 강조해 주려면 날씬한 허리가 포인트니까 허리를 묶어 주시는 게 예뻐요. 그래서 웨이브 골격은 짧은 자켓을 입거나 허리를 묶어 주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이 웨이브 골격이시라면 자켓보단 뭐가 좋아요? 잠바 스타일이 좋겠죠. 캐주얼한 거. 그리고 부피감이 있는 게 지퍼 달려서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추럴 골격은요. 아까 프레임이 좋고 몸이 좋다 그랬으니까 사실 아무거나 입으셔도 돼요. 보통 모델들이나 아니면 살이 찌면은 좀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추럴 골격이 많거든요. 뭐 오버핏이라던가 멋스러운 거, 치렁치렁한 거 잘 어울리는 게 내추럴 골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추럴 골격은 좀 루즈한 거 이렇게 입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스트레이트 골격은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V가 딱 잡히고 차르르한 고급스러운 원단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요? 김민수 씨 되게 부해 보이죠. 일단 목이 올라오거나 이런 시폰 소재라든가 샤랄라한 이런 원단 잘 안 어울리고요. 이 뒤에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스트레이트 골격인데요. 같은 수트인데요. 지금 차이가 1번과 2번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안에 조끼의 목선이 달라요. 그렇죠? 얘는 목을 길게 파주는 거예요. 목이 짧고 두꺼운데 이렇게 목이 위까지 올라오면 어때요?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다가 더블 브레스트를 입었죠. 지금 더블이면 옷이 어때요? 겹쳐지니까 여기 가뜩이나 갑바가 있는데 더 두꺼워 보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골격은 이렇게 심플하게 입되 목을 많이 파주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도 다 스트레이트 골격 같다 그러면 그냥 셔츠 같은 거 입고 목 단추 풀르거나 브이넥 라인 입으시면 더 좋겠고요. 웨이브 골격. 유나가 웨이브 골격인데 이렇게 딱 핏대는 청바지 입으니까 다리 짧아 보이죠. 그 다음에 아빠 옷 입은 것 같죠. 네, 골격이 작고 왜소한데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요. 여기 허리 라인감 잡아서 A라인으로 입어야지. 이렇게 입으면 몸에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쁘죠. 남자분 같은 경우에 송중기 이렇게 입는 거 기본이죠. 남자분이 정장 입어서 이 정도 핏 안 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입는 것보다 목선이 좀 올라오는 거 만다린 셔츠라고 하는데 이런 셔츠라든가 점퍼 스타일로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좋고요. 몸이 왜소한데 이렇게 볼드한 누주한 니트를 입으면 옷에 좀 눌리는 느낌. 정여원 씨 내추럴이니까 말랐는데도 이런 하드한 옷들, 루즈한 거 잘 어울리는 거고요. 여기 공유 씨 보면 내추럴이거든요. 내추럴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뼈가 커요. 이런 뼈를 많이 드러내니까 굉장히 유아틱하고 나의 큰 관절과 골격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덜 예쁜 거고요. 이렇게 멋스럽게 입는 거, 루즈한 거, 니트 같은 게 잘 어울리는 게 이제 내추럴 골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컬러라던가 나의 골격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극대화시키시는 게 이미지 브랜딩의 포인트고요.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 한 분야, 꼭 어떤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다움을 찾아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거에 브랜딩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 저희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장성에서 수업 들었는데 뭐가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퍼스널 컬러에 대해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팽정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